오늘의 K역사 소환 첫 번째 왕, 바로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입니다. 박혁거세의 재미난 탄생 및 건국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먼저 신라의 왕은 56명입니다. 제1대 박혁거세, 마지막 56대 경수망까지 992년이라는 긴 세월, 즉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박혁거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혁거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래서 태어난 왕입니다. 신라의 역사를 충실하게 전하기 위하여 국립경주박물관을 찾아 신라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혁거세의 재미난 탄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박혁거세와 신라 육촌장이 박혁거세를 왕으로 모신 이유, 박혁거세의 업적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라는 여기서 시작됐다. 박혁거세에서 시작됐다. 달걀에서 태어난 왕, 6명의 촌장이 동시에 지지한 유일한 인물, 그리고 61년간 나라를 다스린 사상 최장수의 왕. 하지만 그 이면엔 누구도 말하지 않은 정치, 갈등, 그리고 극적인 운명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깊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란의 시대 6개의 마을이 따로 놀던 땅. 기원전 1세기, 지금의 경주 일대엔 6부족, 6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육촌장이라고 부릅니다. 알천 양산 촌장 이씨, 돌산고어 촌장 배씨, 취산진지 촌장 손씨, 무산대수 촌장 정씨, 고어간 촌장 설씨, 명알골 촌장 최씨, 모두 6 성씨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진골성골 계급의 뿌리이자 신라라는 나라를 만든 실질적 권력자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너무 강했다는 것. 6 부족이 서로를 견제해 전쟁이 나진 않았지만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농사는 각자 방식으로 했으며 규율도 각자 법으로 다스렸으며 방어도 각자 보호를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시대. 6부족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나? 외부 부족이 쳐들어오면 어디는 싸우고 어디는 싸우지도 않고 살려고 도망가고 어디는 구경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육촌장들도 느꼈습니다. 우린 큰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누구를? 그때 운명의 신호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빛이 내려오다 하늘에 알이 나타난 순간, 어느 날 아침 양산 촌장 이씨에게 소문이 날아듭니다. 촌장님, 나정 우물가에서 빛이 납니다. 처음엔 그게 뭐가 대수냐 했지만 빛이 하루 종일, 밤까지, 심지어 며칠씩 계속되자 사람들은 두려운 속삭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징조다. 하늘이 뭔가 말하려 한다. 마침내 육촌장이 모두 모입니다. 우리 함께 가봅시다. 나정에 도착한 그들은 기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줄기 강한 빛, 그리고 그 한가운데 놓인 하얗고 빛나는 거대한 알. 촌장들은 눈을 마주칩니다. 설마 이게? 세 번째, 알을 깨다 혁거세의 탄생. 6 사람은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 알을 열어봅니다. 그러자 안에서 건강하고 깨끗하고 빛나는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마치 빛이 피부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 사람들은 숨을 삼킵니다. 이건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그 순간 하늘에서 말 그대로 붉은 기운이 퍼졌다고도 전해집니다. 육촌장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6 부족을 이끌 지도자다. 이름을 혁거세라고 지었습니다. 혁, 빛나다. 거, 자리하다. 새, 세상에, 즉 세상을 밝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왜 하필 달걀인가? 정치적 상징.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왜 달걀일까? 달걀은 고대에서 신의 선택, 순수한 탄생, 어느 부족에도 속하지 않은 존재, 이 3가지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느 부족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점. 육촌장은 서로가 왕이 되기를 견제했기 때문에 자기 부족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에서 나온 아이는 누구의 혈통도 아닌 완전한 중립자였습니다. 결국 그 알은 정치적으로 완벽한 카드였습니다. 좋아. 이 아이라면 누가 왕이라고 불만을 못 가질 것이다. 5번째, 성장하다 육촌장을 감탄하게 만든 소년. 혁거세는 자라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을 아껴도 정확히 핵심만 말하는 소년.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공정한 성품. 부족끼리 싸우면 중재하는 성향. 무엇보다 백성이 힘들어하는 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육촌장은 서로 경쟁 상대였지만 혁거세에게만은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저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왕이 될 아이다. 특히 설씨 촌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아이는 사람에게 길러진 게 아니라 하늘이 길러 보낸 인물이다. 6번째, 육촌장이 혁거세를 왕으로 모신 이유를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육촌장이 모여 회의를 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왕을 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배 씨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다 같이 회의를 하여 결정합시다. 손 씨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설 씨는 우리 육부족은 이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정 씨는 지금 외부의 위협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왕을 모셔서 육부족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는 최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서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 부족이 갈라집니다. 의견 통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던 그 회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말을 꺼낸 사람은 가장 나이가 많던 촌장 정 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바로 그 욕심 때문에 아무도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정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이미 답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아래서 온 그 아이. 그 아이는 우리 육부 모두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피도, 누구의 욕심도 묻지 않은 가장 안전한 왕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고요해졌고 마지막으로 설 씨가 결단을 내립니다. 좋다. 그 아이를 왕으로 합시다. 이렇게 6성씨가 하나로 뜻을 모은 순간 진란은 시작됩니다. 7번째, 박혁거세 왕이 되다. 진라 건국, 기원전 57년, 박혁거세는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백성은 기뻐했고 육촌장은 안도의 숨을 쉬었으며 진라는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왕의 이름은 거서간, 진라식 왕호로 가장 높은 사람,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8번째, 업적 신라의 틀을 만들다. 박혁거세는 단순히 신성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육부를 하나의 국가 조직으로 통합하였고 농경 시스템 정비, 제도 마련, 외부 침략 방어, 백성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 결혼 제도 정비, 축제, 제사 체계 확립, 초기 국가의 틀을 만든 말 그대로 기초 설계자였습니다. 9번째, 그의 단점,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 물론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 강화가 늦었다. 육부의 힘이 너무 강해 왕권이 약했다. 진성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왕실의 폐쇄성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런 약점들은 초대 왕이 갖는 당연한 한계이기도 합니다. 10번째, 아령과의 사랑. 혁거세는 용의 머리를 가진 연못의 여신 아령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용이 아령정 우물에 나타났고 아령은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령의 이름은 아령정은 우물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하며 혁거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아령도 왕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빼어난 용모와 덕행을 갖추었으며 남의 차차웅을 비롯한 3남 2녀를 낳았습니다. 삼국 유사에는 박혁거세가 승하한 직후 아령도 따라 세상을 떠났다고 하며 이들을 합장하려 하니 큰 뱀이 방해해서 결국 따로 묻어서 오릉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릉은 경주시 탑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초대 국왕 혁거세와 아령 부인, 2대 국왕 남의 차차웅, 3대 유리 이사금, 5대 파사 이사금 5명의 능이라고 전해오며 4명의 왕들의 공통점은
모두 박씨인 것이 특징입니다. 하늘의 빛을 받아서 알에서 태어난 왕과 용에서 태어난 왕비, 하늘과 물이 결합한 신성한 상징이었고 백성은 더욱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11번째, 마무리. 6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혁거세는 73세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무덤은 부인 아령과 함께 오릉에 있습니다. 그의 흔적은 지금 우리에게 알에서 태어난 왕이라는 신비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K 역사 소환 영상 시리즈 제1화 진라를 연 남자 빛의 왕 박혁거세 이야기였습니다. 과장된 전설과 역사적 사실이 뒤섞인 흥미로운 초대 왕의 탄생 스토리 재미있게 보았습니까? 다음 편에서는 박혁거세 이후의 신라이대 왕 남해왕에 대하여 흥미롭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K 역사 소환 제작에 구독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